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우리 금요일장이 왔다 갔다 왜 이렇게 혼조세를 하루 종일 보였는지 금요일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복귀하면서 금요일장을 리뷰하고 또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하는 시간 간략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금요일 개장 전 체크 사항부터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밤 야간 선물은 0.12% 하락 마감했었고요. 그때의 외국인 선물은 561억 매수가 잡혔었습니다. 따라서 금요일에는 약보합 출발 후 약간 올라서 0.42% 상승 마감했었고요. 이후 금요일 야간 선물은 강보합선 마감했고 외국인은 선물을 636억 매도했습니다. 나스닥은 여전히 고가 랠리를 지속하고 있고요. 해외 선물 나스닥 개인 숏 포지션 비율은 여전히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뇌질환 부문 의료A 솔루션 기업인 뉴로핏이 신규 상장했었는데요. 공모가 14,000원 대비 45% 상승한 23,3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7월 24일 블록딜 옵션의 거래대금은요, 콜옵션 64억으로 평균 이하, 풋옵션은 88억으로 평균 이하, 즉 블록딜 옵션 거래는 소강 상태를 지속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신청은 본주 90만 주와 우선주 12만 5천 주가 있었는데 오후 2시 53분경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소고기를 전면 개방하기를 거부하는 나라들에게 관세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에 호주가 전면 개방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 국가는 EU와 우리나라만 남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EU는 호르몬을 투입한 소고기에 대해서만 거부하는 것이라 실질적으로는 30개월 이상의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지 않는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중국도 쇠고기 수입 원령 제한을 해제했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장중에 실시간 방송 내용을 좀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제외하고 우리나라를 겨냥한 것으로 해석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나라도 일본처럼 돈을 내고 관세를 낮출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대미 흑자국들에게 대미 투자를 크게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U와의 무역 합의 가능성에 대해 5대5 정도로 예상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하면서 상호 관세율은 15%, 철강, 알루미늄은 50%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완만히 돌아가고 있다는 파월 의장의 발언을 두고 파월 의장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준비를 한 것 같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태국과 캄보디아 간의 갈등에 대해서는 관세 협상을 들어 휴전을 유도했고 각국의 정상들과 통화했음을 언급하며 두 국가는 즉시 휴전하기로 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자, 이제 국내 증시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요약을 좀 해본 겁니다. 금요일 라이브 방송을 하루 종일 했던 것을 이렇게 한 번에 좀 요약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요일 장은 이제 전일 생긴 악재로 인해 이거는 협상 시한, 협상이 불발됐던 거죠. 뭐 다시 잡히긴 했는데, 어쨌든 그때 생긴 악재로 인해 생긴 매도 심리를 이용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 외국인은 아침부터 모든 저항대마다 매도세를 허용했고, 떨어진 자리에서부터 다시 선물을 사모으며 하루 종일 5천억 이상의 선물을 매집했습니다. 제가 라이브 방송 진행하면서 아침에 계속 요 내용을 점검해드렸죠. 아침에 그냥 요 정도 파악하면 끝났어요. 거의 외국인은 뭐야? 저항대마다 다 걸리고 저항 때마다 다 매도를 허용하고 여기 올라오면은 이제 어제 악재 생겼으니까 매도할 사람들 매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위로 안 땡기고 더 이상 아래에서 좀 받아줄게요 하는 움직임을 보였죠. 떨어질 때 외국인들은 살짝 매도를 뭐 100계약 정도 선물을 던지면서 유도하기도 했으나 대량 매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밑에서부터 더 선물을 사들이는 모습을 초반에 보였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갈수록 외국인들이 공격적인 매수 성향이 줄어들었죠. 최종 저항을 찍고 나서 보시면 외국인들은 이렇게 아침에 선물을 매수하고 천천히 늘리는데 그 과정에서 계속 출렁했죠. 저항대마다 계속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항대가 오면 매도 심리를 자극을 해서 그 다음에 또 그 하락의 끝자락 부근에서 매도를 더 하도록 유도하는 거죠. 이제 그
뭐 추세도 좀 깨면서 이렇게 중간중간에 추세를 단기 빗각 추세를 좀 깨면서 가더라고요. 그래서 아, 매도 심리 유도하는구나 이렇게 파악을 했었던 게 실시간 라이브 방송 때 계속 언급드렸던 반복 언급드렸던 내용이었고요. 이 과정에서 개인들은 위클리 옵션, 풋옵션 매수로 쏠려 있었고 따라서 시장은 크게 내려오지 않은 채 매도 심리만 건드리며 출렁이면서 이제 상승한 위치에서 혼조세를 보였고 결국 외국인은 제가 말씀드렸던 8시 41분에 오픈드리는 파생반 주요 라인 텔레그램에 올려드리는 주요 라인 중 파생반 1차 저항인 432.8 여기 이 가이드라인인 요 432.8 라인에서 최종 고점을 형성하며 오후장으로 넘어오면서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형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됐었죠. 아침에 외국인이 출렁임 음봉을 보일 때 적극적으로 팔지 않았던 모습을 포착하면서 장세를 판단했고 공격적인 움직임보다는 매도를 허용하면서 출렁임 이후에 반등하는 방식으로 또 모든 저항을 다 때려 맞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임을 활용할 수 있었던 날입니다. 종합적으로는 424.5 라인을 깨지 않고 상단에서 움직이기에 아직은 일봉 전체의 흐름을 이어가는 중으로 볼 수 있으며 다음 주 변동성 일정을 잘 소화한다면 고가 돌파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는 있으나 다음 주 너무 빅 이벤트가 한 번에 몰려 있어서 변수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곡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변곡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424.5를 중심으로 지키다가 위로 뜨느냐. 변곡은 항상 이렇게 상승하다가 각도를 줄이고 횡보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대로 다시 이어가는 것도 변곡점이 될 수 있고요. 여기서 꺾이는 것도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학적으로 3차 함수에 해당하는 요 그래프만 변곡이라고 보는데요. 증시에서는 2차 차트까지도 우리는 변곡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에 이제 곧 나올 변동성에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깨지 않았기 때문에 위로, 깨면 아래로 깊이 한번 패일 가능성도 존재한다라는 거죠. 마침 이제 작년 8월 5일 대폭락장이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1년 정도가 다 돼가는 상황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 자리를 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끝이 아니죠. 다음 주 빅이벤트가 몰려 있지만 빅이벤트를 시장이 긍정적으로 잘 소화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미협상 또한 7월 31일에 한미 재무당국과 외교장관 회담이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현재 일본이 이미 5,500억 달러나 미국에 투자하면서도 수익금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며 상호 관세율을 15%로 줄이는 협상을 완료함에 따라 협상 기준이 높아졌고 일본처럼 대규모 투자를 할 수는 없기에 난항이 예상되나 상호 관세율이 높다면 미국에도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것이 분명하기에 시한이 촉박한 만큼 양측 극적 타결에 대한 기대감도 붙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음 주는 빅테크 실적 발표, 미국 일본 통화정책 회의, 관세 협상 마무리, 미국 PC 그리고 미국 고용 보고서가 몰린 최대 빅 이벤트 주간으로 8월 만기까지 최근 횡보하고 있던 증시가 본격적으로 변동을 일으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특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선물 기준 하단으로는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424.5 부근 이거는 요날 7월 23일에 지지를 받았던 자리죠. 외국인들이 여기는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거의 여기는 강조했던 그런 자리가 되죠. 424.9였고요. 하여튼 요 424 부근에 해당하는 424포인트대에 해당하는 부근, 그다음 411.6 김광석 1원화 자리, 그다음에 409 요 자리가 다음 라인이고요. 400에서 401선 다음 라인이고, 그래서 요런 구간들에 단계적으로 주목하고요. 그 밑으로는 이제 392와 385를 제시해드리고 있었습니다. 상단으로는 440 부근, 그 다음에 코스피 역대 최고값인 3316선에 해당하는 448에서 450 부근에 주목하면서 하단으로 깨지기 전까지는 현재 진행되는 추세를 인정하면서 순환매 장세로서 섹터 순환매 장세로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위에 거를 재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침부터 오후 2시까지
금요일은 변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외국인은 금요일 매도를 저항마다 허용하고 목요일 악재부터 만들어진 매도 심리를 이용하여 매도하게 만든 뒤 자신들은 천천히 밑에서 선물을 더 매집하고 있는 모습을 유지했었습니다. 선물은 환매수 중심으로 개인과 금융투자는 신규 매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목요일 악재로 인해 매도 심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매도를 허용하는 시장이었죠. 그러면서 외국인은 선물을 천천히 매집 중이었던 겁니다. 자, 생존 트레이딩 내용입니다. 일단 생존 트레이딩 데이 타점부터 보려고 하는데요. 금요일은 워낙 움직임이 촘촘했기 때문에 모든 저항대가 걸리는 모든 저항대가 다 저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항대마다 사실은 단타로 숏포지션을 뭐 매집을 한다거나 뭐 분할 타점을 잡는다든가, 그 다음에 밑에 지지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이 팔지 않는 것을 포착하면서 뭐 터닝 포인트, V턴 터닝 포인트를 잡는다거나 웬만한 지지 라인, 볼벤 하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특히 432.8에 말씀드렸던 1차 가이드라인, 파생반 가이드라인 자리, 실제로는 432.75였죠. 이 자리까지 해당하는 자리가 가장 핵심적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꺾인 것을 분명히 시장에서 포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생반 텔레그램 내용을 이제 같이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8시 53분 장 개장할 때쯤부터 그 다음에 점심시간 들어가기 전까지 12시 31분까지의 내용을 한번 같이 한번 복기해 보려고 합니다. 파생반 텔레그램은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비해서 뭐 5배 정도는 내용이 많이 나오니까요.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계신 분들은 파생반에 관심이 있다면, 파생반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밑에 상담 방으로 댓글 상단 고정 메시지 보시고 상담방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신규 구독하신 분들도 네이버 카페와 구독자 텔레그램 방에 신청하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카페는 공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검색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담방으로 문의 주시고 입장하셔야 합니다. 자, 8시 53분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자, 여기 제가 장중에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면서도 여기다가 그때 필요한 내용들을 쭉 업데이트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8시 53분에 올려드린 글은 거래량이 약한 채 저점 이탈했다라는 내용이고요. 일단 기준음봉 역할을 하는데 거래량이 약하니까 특히 외국인의 매도량이 그리 크지 않으니까 다시 돌아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암시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외국인은 다시 매수 커버를 한다라고 8시 56분에 말씀을 드렸죠. 애초에 큰 거래가 아니었던 거죠. V턴이 나왔었고, 그래서 다시 조금 올라가는 모습이 나왔었죠. 8시 59분에는 외국인이 프리장에서 선물을 1천억 매수를 했다라는 거고요. 9시 1분 본장 시작하고 나서는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강화되면서 조금 더 상승했습니다. 9시 2분에는 2천억까지도 돌파했었고요. 9시 3분에는 외국인 선물이 아침을 주도하고 있는데 떨어뜨릴 때 주목을 했어야 됩니다. 이제 볼벤 상단까지 왔을 때 체크를 했고, 볼벤 상단에서 단기 차익도 있으니 치열하지만 개인은 위클리 풋옵션을 늘렸고 외국인은 선물을 빼지 않고 매수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여기 흔들렸는데 외국인은 안 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뺄 때마다 외국인은 물량을 빼지 않는다라는 걸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 9시 9분이니까 실제로 9시 9분 여기네요. 여기서 요렇게 흔들 때 빼지 않는다라는 거야. 빼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매수 기조 유지하니까 더 올라가겠죠. 실제로 더 올라갔죠. 그런데 저항 때마다 걸리면서 흔들었어요. 여기서도 체크를 해야겠죠. 크게 흔들렸으니까. 그러면서 9시 9분에 외국인 선물이 3천억을 돌파했었고, 자, 여기 이거 외국인 선물 각도 늘릴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9시 15분에는 9시 15분 기준 외국인이 100계약 이상 선물을 그러니까 즉 대량 선물을 매수 체결한 게 이제 매수 14회, 매도 3회가 이제 찍혔던 것을 언급드린 거고요. 매수 쪽이 좀 많았던 거죠. 그 다음에 9시 20분에 아까 여기 출렁일 때 현재까지 어제 고가와 오늘 저가를 연결한 피보나치 체크, 수급상 반등세가 더 강하니 50%에서 618 자리에 주목을 하고 있지만, 현재 여기는 어제 고가와 오늘 저가를
그 당시에 이제 시간에 연결을 해보면 피보나치가 그때 실시간으로는 자, 400, 자, 요렇게 되겠죠. 자, 요렇게 돼서 382를 찍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렇게가 38.2에 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38.2에 해당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피보나치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수급상 반등세가 더 강하니 50%나 618 상황에 따라서 여기까지는 주목해야 되는데 실제로 고가가 50% 구간에서 형성이 되었죠. 여기가 제가 파생반에서 언급드린 자리이기도 합니다. 조금 덜 되긴 하는데요. 볼벤 상단하고 겹쳐 있었죠. 그래서 그 사이까지 주목을 해보자. 오늘 여기까지 갔던 거고요. 여기가 382 자리인 거고요. 그거를 이제 아침 9시 20분에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 당시가 여기에서 언급을 드렸던 거죠. 시간.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이 4천억을 돌파했었습니다. 본장 20분 만에 선물 매수가 4천억이면 좀 빠른 편인데 굉장히 제한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또 밑으로 계속 언급을 드렸던 거고요. 9시 22분에는 금융주 중심으로 대형주 지수 플레이만 하고 있는 아침 시간으로 어제에 이어 시장 흐름 대비 하락 종목수가 더 많다라는 것을 언급드렸습니다. 어제는 종목수가 전일 목요일 얘기하는 겁니다. 목요일장은 시장이 자 보시면 목요일장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왔죠. 1.7%나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큰 하락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2,000개 종목이 하락했었죠. 거의. 네, 그렇기 때문에 어제랑 이제 요 내용을 같이 드린 거예요. 목요일과 금요일에 이 하락 종목수를 언급 드린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죠. 지금 지수 플레이만 하지 실제로 하락 종목수가 되게 많았어요. 특히 코스닥 하락 종목수는 금요일에도 1,050개 이상을 9시 22분 초반에 찍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일단 382 체크 한번 하는 거 말씀을 드렸고요. 9시 24분에는 자, 그 다음 자리죠. 이렇게 떨어졌을 때, 여기 떨어졌을 때, 흔들린 자리에서도 외국인 선물 매도는 거의 없다라는 것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흔들렸지만 외국인 선물 매도는 거의 없었습니다. 대량으로 찍어봐야 100씩 계약 한번 던지는 거, 누가 작게 한번 던져서 유도하는 느낌이 들었던 거죠. 조금만 던져가지고, 다른 매도세를 일으키네. 저항대에서 매도할 사람 매도하게 만드네. 이런 거였죠. 9시 25분에는 이제 저항받을 만한 자리에서 반응은 있지만 외국인 선물 매수는 더 늘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체크했고요. 9시 28분에는 선물에서 매수를 받치고 있는 호가가 가벼운 편이라 흔들릴 때 가볍게 흔들리긴 합니다만 그걸 대량으로 외국인이 때리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고요. 호가가 좀 밑으로 가벼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던져도 출렁임이 많다라는 거죠. 저항 때마다 이제 저항받기가 쉬운 거죠. 순간적으로. 9시 28분은 외국인은 밑으로 호가를 대놓고 매수하는 게 아니라 시장가로 위로 쏘고 있다라는 거고요. 매수할 때 그리고 매도할 때 슬쩍 유도만 했다라는 거고 9시 33분에는 어제와 다르게 반대쪽 힘을 견제하면서 외국인이 단계적으로 선물을 매수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는 목요일이죠. 목요일은 공격적으로 가다가 터닝했다면 오늘은 좀 더 탄탄한 편이다. 밥을 꾹꾹 눌러 담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9시 34분은 엊그제 수요일이죠. 수요일 424.9를 강하게 외국인이 지켰던 것처럼 그 자리를 어떻게든 사수하고자 하는 외국인의 의지로도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고요. 9시 42분은 저항대마다 팔 사람들을 팔게 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도 계속 저항대마다 계속 잡히고 있는 거예요. 매도가. 그 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항대마다 흔들리는 것을 이용할 수 있었겠죠. 단타를 해야 되는 그런 날이었던 겁니다. 9시 43분에는 외국인은 당일 매수 포지션을 매집하는데 424포인트대를 허용하지 않는 의지를 일단 보여주고 있다. 단 시장이 중간에 악재가 발생할지 여부는 변수지만 어제 목요일에 악재가 발생했고 오늘은 그런 일이 또 있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러나 트럼프 시대는 늘 긴장은 해야겠다 정도를 언급드렸습니다. 9시 51분에는 움직임에 비해 외국인 매도가 그리 많지는 않다 체크해드려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임을 언급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KB금융 윗꼬리든 종목들 영향이 좀 있어서 흔들릴 때 그런 것들도 좀 봐야겠다라는 거고요. 9시 56분에는 현재까지 외국인 선물 당일 매수 평단 430.83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그날은 금요일은 계속 외국인들의 선물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매수 평단을 보고 위에서 흔들고 아래에서 다시 올리는 것을 체크하고 있었죠. 라이브 방송 때도. 그 다음에 10시 1분에는 9시 50분 봉이 중요하고 M자 이탈봉이 나왔다라는 것을 언급을 드렸었는데요.
그러나 수급은 이탈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서 재돌파 안착하는 흐름이 언제 나올지에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자, 요렇게 진행될 때, 자, 여기 M자 파동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이탈됐으니까. 그런데, 이 수급이 그렇게 떨어뜨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돌파가 언제 나올지를 관심 갖고 보고 있다. 근데 곧바로 여기서 스무스하게 돌아갔죠. 네. 그러니까 하방으로 유도를 하는 거지 하방으로 진행된 게 아니다라는 거죠. 마치 이렇게 깨면서 하방으로 갑니다 유도했던 거예요. 근데 유도에 당하면 안 되는 날이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드리면서 언급했던 거고, 실시간 방송에서 이거를 정말 많이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징이 이렇습니다. 저항 때마다 걸립니다.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은 밑에 던질 때 팔지 않고 호가가 공백이 나왔기 때문에 좀 그냥 출렁임이 있는 거지, 매도를 허용하는 거지, 이게 외국인들이 매도를 그날 밑으로 밀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다시 올라가는 것에 생각을 해야 되고, 외국인 매집하고 있으니까 유도에 걸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 언급을 드렸던,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실시간 방송 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복귀 차원에서 맞는지 뭐 댓글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다른 분들 실시간 방송을 활용하지 않고 또 이제 파생방에 계시지 않거나 이제 구독자방에도 아직은 안 계신 신규 구독자분들께서 참고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댓글 어떻게 좀 활용을 하셨는지 뭐 이런 것들도, 물론 카페에 가면 매매일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카페 가입하셔서 보시면, 카페에 초대받고 가입하셔가지고 보시면 매매일지를 보셔도 충분히 그런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매매일지를 직접 써보시는 것도 좋겠죠. 네이버 카페 들어와 보시면, 자, 이렇게 이제 매매일지 올려주신 분들 보시면 그런 내용들을 좀 활용하신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에 소신님 거는 아직 안 봤었죠. 제가 매매일지 복귀 방송을 금요일에 다 못 마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뭐 타점들을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서 그 돌파 때 혹은 저항 때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서 매매하신 분도 올려주셨죠. 한번 직접 가셔서 어떤 분들이 어떤 매매를 하셨는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니까요. 그 다음에 직접 써 보신다면은 제가 장중 장 마감하고 방송 마칠 때까지 4시 반에서 5시 사이까지 계속 이제 복귀 방송도 이어가고 있으니까 같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0시 1분까지 봤죠? 그 다음에 10시 7분에는 저항 때마다 다 걸릴 수 있는 날이다. 어제 악재가 나온 상태라 매도할 사람들 매도를 허용하는 장세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렸었죠. 그 다음에 10시 10분에는 어제 악재로 인해 매도 심리가 생겼기 때문에 그 매도를 허용하는 시장 다시 한번 언급드렸고, 그러면서 외국인은 선물을 천천히 매집 중이다라는 말씀 강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저항 때마다 걸리니까 저항 때에서 무리하게 상방 가지 마시라는 걸 여기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저항 때마다 다 걸리는데 저항 때 가가지고 돌파네 하면서 막 들어가면 안 되죠. 저항 웬만하면 다 걸릴 텐데, 그렇죠? 모든 여기 뭐 이평선들 웬만하면 다 걸리는 거예요. 후반부까지 계속 그랬습니다. 반등할 때도 마찬가지. 반등할 때도 저항 때는 또 걸리고, 저항 때는 또 걸리고, 그렇죠?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걸 강조드렸던 겁니다. 네, 10시 12분 외국인 선물 매수 당일 평단가 회복했었고요. 그 다음에 10시 16분에는 이제 레드라인 걸려주죠. 뭐 저항 때마다 다 걸리는 걸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0시 반에는 KB금융이 오늘 움직임, 요거는 이제 KB금융 움직임 보자라는 거고요. 자, 10시 33분은 외국인은 선물 당일 매입 평단가 430.8 수준을 넘어가면 물량 조절하고 다시 밑에서 또 약간 채우고 있다. 외국인 선물 당일 평단가를, 추정 평단가를 계속 체크를 해서 위에서 매도 아래에서 매수 이런 것들을 이제 점검을 했던 거고요. 볼벤 상단과 전고점 체크하고 있고, 10시 56분에는 외국인들이 매수 그렇게 해서 5천억 매집한 걸 돌파했고, 그 다음에 11시 6분에는 뭐 전고점 저항대에서 저항 맞고 빗각 이탈에 총 400억 정도 매수량을 축소, 그러나 다시 밑에서 외국인 매수로 조금 받아낸다. 11시 13분에는 외국인 위클리 옵션 콜 매도는 신규 매도가 더 많은 것으로 추정되며 주요 행사가는 430과 432.5라는 것을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쭉 여기 이거 미국산 소고기 반 거부하는 나라들에게 통보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를 겨냥한 거다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이제 정정합니다. 요거 중국도 원령을 해제했다라는 걸로 정정합니다. 그 다음에 11시 25분은 다시 한번 저항대를 두들기는 중이고 이렇게 반복하면서 넘어갈지 보는 거고요. 외국인은 매도 심리를 허용하고 저항대마다 이제 허용할 뿐 전체적으로는 선물 매집 중이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포지션도 한번 이렇게 외국인 상방
월요일 거죠. 그다음에 개인들 뭐 풋옵션 중심의 양매수, 그다음에 금융투자 양매도 이렇게 체크를 했고요. 11시 56분에는 볼린저 밴드는 이격인데 오늘은 금요일 오늘의 외국인은 이격을 벌리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이기에 저항대에서 다 걸리고 있다.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볼벤 상단 보자. 프로그램 추이 보시면 프로그램이 조금만 흔들어도 하락 조정을 주고 있다는 것도 체크하고 있죠. 시장이 어떤 환경, 어떤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는지를 계속 장세 특징을 파악해야 됩니다. 12시에는 금요일이니 2시 이후로는 외국인이 선물 매수했던 것을 줄일 수도 있고 오늘 아침부터 유지한 외국인의 행동은 계속 관찰 추적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12시 3분 기준 100계약 이상 대량 매수 체결 현황은 선물 기준 매수가 32회나 찍히고 외국인들이요. 매도가 7번 찍힌다.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선물을 6천억을 돌파했다라는 건데 이제 고가에 근접하고 있는 거죠. 당일. 볼벤을 계속 한일자로 계속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저항을 받고 있고 1차 저항 432.8 걸리고 흔들기가 여전히 같은 관점에서 저항대 여기 체크한 거 확인하면서 점심시간 들어갔던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추세가 넘어갔던 거죠. 힘이 빠지면서 이제 금요일이기도 했으니까 제가 이때 말씀드렸던 거 실시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금요일 오후기 때문에 그리고 또 관세 협상에 관련해서 부담스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당일 매수 물량이 좀 약해지고 이제 정리하는 수순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뒤에 오후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언급을 드렸습니다. 오후장 내용은 이제 공개를 하지 않겠고요. 이제 너무 길어지니까 가끔 가다가 이제 오전장 중심으로 이렇게 그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이거 실시간 기록이잖아요. 거의 뭐 시장 일기 같은 거예요. 예. 예. 오늘 우리 장 어떤 식으로 전투가 일어났는지 거의 일기 같은 식으로 적어 놓은 거니까 나중에 시간을 이제 돌아가서 봐더라도 이때 이런 일들이 있었지 이렇게 볼 수 있게 파생반 텔레그램에 웬만한 내용들은 다 수급적으로 다 언급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트레이딩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 봤고 저항이 돌파되면 일단 지지 역할을 하는 것과 지지가 이탈되면 일단 저항 역할을 하는 것이 기본이고 전일 혹은 최근 가장 중요했던 자리는 오늘도 영향을 미치기 쉬우니 특히 돈을 썼던 자리 보시자. 중첩 자리, 빗각 추세와 피보나치 체크, 구름대, 볼벤 상하단 등은 필수 보충 사항이 됩니다. 마감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77만 주 매수했었고요. 주요 매물대는 이제 1년 가까이 이렇게 같은 자리를 언급드리고 있는데 전일 목요일이죠. 65,000원 부근 지지받고 올라와서 횡보하고 이틀간 시장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외국인 수급은 외국인 선물 기준 5,725억 매수했고요. 마지막에 조금 소폭 줄였죠. 조금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봤는데 많이 줄이진 않았습니다. 외국인 9월물에서 단독 매도가 약 2조 2천억 정도 되고요. 장기, 롤오버 포함해서 장기 선물 매도세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비차익은 3,763억 매수했었고요. 최근 1년간 매도 누적이 23조 8,63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은 8월물 달러 선물 기준 1376.6원으로 정규장을 종료했고요. 외국인은 정규장에서 4,050억 원 매수해서 얼마 전까지 잠깐 매도했던 것을 다시 환매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선호 발언에 일부 약달러 배팅이 들어오며 잠시 환이 내려오기도 했으나 바로 단타 청산 거래가 들어오며 중장기 추세를 이어가려는 모습이 진행되었습니다. 야간장에서도 소폭 올라오며 1380원을 회복했습니다. 자, 보시면 이 장기 추세가 계속 중장기 추세가 유지되고 있죠. 장기 추세 빗각 확인 다시 한번 하시면 되겠고요. 안겠다. 아슬아슬하게 지켰지만 안겠다라는 거죠. 변동성 지수는 1.07% 상승한 21.68로 마감했고요. 하단 지지 라인에 근접하고 있고 절대 수치 20포인트 위에서는 언제든지 고변동성 장세 고진폭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폭발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에 주목해야 돼요. 원래 변동성 지수는 갑자기 15에서 30% 정도 올라올 수 있습니다. 정도 상승하면서 급등하면서 갑자기 급락장으로 연결될 확률이 생긴다라는 거죠. 갑작스럽게 변동성 장세가 변동성이 폭발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급등 이렇게 15에서 30% 변동성 지수가 확 급등하면 대체로 급락이 확률이 높습니다. 올라갈 때 급등할 때는 변동성 지수를 이렇게 크게 올리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래서 갑자기 변동성 지수가 치고 달린다. 이거 오늘 시장 불안하다.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확률적으로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자, 다음 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일정들입니다. 수정 사항을 좀 포함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일정이 좀 기존에 아주 예전에 나왔던 것에서 좀 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수정 사항을 좀 포함할게요. 자, 빅테크 실적 발표들, 미국, 일본 통화정책회의, 관세 협상 마무리 단계, PC, 미국 PC, 그다음 미국 고용 보고서가 몰린 최대 빅 이벤트 주간입니다. 7월 28일 월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 일과 미중 무역 회담이 29일까지 열리고요. 29일 화요일에는 미국 졸트 보고서 공개,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 발표 정도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일정은 7월 30일부터인데요. 7월 30일 수요일은 미국 ADP 민간 고용 보고서 발표, 그다음 미국 2분기 GDP 성장률 발표, 그다음에 새벽에 31일 새벽이죠. 31일 3시 이후로 FOMC가 열리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 및 기자회견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30일 수요일 미국장 끝난 즉 31일 우리장을 앞두고 미국 장후 실적 발표 시간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그리고 퀄컴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1일 목요일은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고 우리나라 산업 생산 소매 판매 발표 있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확정치 발표 있고요. BOJ 통화정책회의가 있고 우에다 BOJ 총재의 기자회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중국 제조업 서비스업 PMI 발표 있고요. 독일도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하고 그다음에 미국 PCE 발표가 밤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9시 반에. 그 다음에 7월 31일 목요일 미국 장후 실적 발표가 이제 애플, 아마존이 있고요. 원래 이게 이제 예전 일정에는 합쳐져 있었는데 이제 이게 분리가 되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정정 말씀드립니다. 31일 목요일에 애플, 아마존 발표는 이제 우리 8월 1일 금요일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8월 1일 금요일은 우리나라 수출입 통계 발표, 그다음에 중국 차이신 제조업 PMI 발표, 유로존 CPI 발표, 미국 고용 보고서 공개가 21시 30분에 있고요. ISM 제조업 지수,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8월 1일 미국 상호관세 발효일도 되겠죠. 그래서 완전히 진짜 빅 이벤트 올 상반기가 아니라 하반기 들어서 최대 이벤트가 있는 주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고요. 남은 주말 편히 쉬시고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